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교재 126쪽 펴시면 됩니다. 자, 표준 교재 126쪽 준비됐나요? 출발! 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첫 번째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각 분야 기계 계통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별표 둘. 자, 질환의 특성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무슨 뜻일까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복합으로 발생한다. 자, 하나의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의 질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다른 질병까지 한꺼번에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상. 자, 노인 대부분의 증상은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도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어떤 질병이다 라고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 원인은 또 어떨까요? 불명확합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만성으로 퇴행성 질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 경과는 길고 재발은 빈번하며 합병증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서 보통 방치되고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장기능 저하. 자, 노인의 신체적 기능은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다 저하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도 저하가 되는데요. 이 신장 기능의 저하는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주는 그런 장기인데요. 이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오고 불균형으로 인해서 의식이 없어진다거나 심장 수축이 안 된다거나 신경 전달, 즉 신경에 이상이 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자, 약물에 대해서는요. 약물. 자, 노인은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합병증으로 약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자,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함으로 또 약물이 중독이 잘 발생하므로 왜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장이 하는 일은 소변을 농축하고 배설하는 것인데 그 소변 농축 배설이 저하되다 보니 약물이 몸속에 체내에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있다가 배설되지 못하고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장 기능 저하하면 약물 중독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 5번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 있는 것은 하면 약물 중독 왜?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 7번째, 위험 요인에 노출됐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자, 그리고 증상이 애매하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초기 폐렴 또는 설사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욕창이 잘 생기고요. 왜? 혈액순환 저하로 관절 구축이 잘 오고요. 왜? 근육과 힘줄의 수축으로. 또 10번째, 다양한 분야,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등 모든 분야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질환의 특성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중에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이지만 신장과 약물 중독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단독 아니고 복합이다. 증상은 애매하고 구분이 어렵다. 원인은 불명확하고 만성이다. 경과는 길다. 재발은 빈번한다. 합병증이 쉽다.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에 중독되기 쉽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위험 요인 노출됐을 때 질병에 걸리기 쉽다. 즉 질병에 민감하다. 초기 진단이 어렵다. 가벼운 폐렴 설사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욕창 관절 수축이 생기기 쉽다.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성 질병의 특성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아니고 길다. 2번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재발이 빈번하다. 3번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급성 질병이 많다. 원인은 불명확하고 급성보다는 만성 질병이 많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니고 어렵다.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네, 5번이 맞는 답입니다. 소화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계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인두를 지나 식도로 내려갑니다. 식도로 내려간 음식물은 위에 저장되면서 위에서 나오는 위산으로 또 췌장과 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합쳐지면서 소화를 이루게 됩니다. 본격적인 소화는 작은 창자인 소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장으로 큰 결장이 있는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음식 찌꺼기들이 변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직장의 변이 모이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소화기계 구조는 입에서 항문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기관은 아니지만 간과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로 우리가 소화 단계의 구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노화에 따른 특성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맛을 느끼게 하는 미뢰의 숫자가 감소합니다. 후각 기능 저하로 미각이 둔화됩니다. 짠맛, 단맛이 둔감해지고 쓴맛, 신맛은 민감해집니다. 짠맛, 단맛이 둔감해지므로 노인은 짠맛과 단맛을 잘 못 느껴서 음식을 짜고 달고 자극적이게 먹게 됩니다. 쓴맛, 신맛은 민감해지므로 입안이 쓰다, 신맛을 먹기 힘들어하거나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짠단, 둔감, 쓴신, 민감, 짠단, 둔감, 쓴신, 민감 암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치아 문제. 결손치가 생기면서 저장 능력이 저하됩니다. 저장 능력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영양이 약화되겠죠. 영양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결손치로 인해서 섬유식이 섭취가 부족하게 됩니다. 섬유식이가 부족하게 되면 장에 남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장에서 변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 타액과 위액 분비가 저하됩니다.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타액과 위액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특히 위액에서 나오는 산도도 역시 위액 분비 저하뿐만 아니라 그 산도도 저하돼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 신체 기능은 우리가 다 능력 저하, 분비 저하,
이런 저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화에 따른 특성에 맞는 것은 하면서 저하 증가, 저하 증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모두 저하된다고 답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소화 능력 저하, 또 능력 저하, 가스, 변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요. 자, 췌장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자, 호르몬 이름은 인슐린. 자, 췌장 호르몬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당내성이 저하된다. 자, 그러면 당내성이 무엇일까요?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 역시 힘이 되겠네요. 능력. 자, 제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당이 음식물로 섭취된 당이 내 걸로 만드는 성질. 당이 내 걸로 만드는 성질이 부족해진다.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를 해야 하는데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피 속에 남아서 피가 또는 소변이 달달해지는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자, 당내성 저하로 당뇨병 발생이 증가됩니다. 췌장에서 또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이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되므로 지방의 흡수력이 저하됩니다. 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모든 것 중에 특히 지방의 흡수력 감소,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직장벽, 탄력성 감소. 직장벽이 아무래도 탄력이 감소하겠죠. 항문 관략근, 항문에 있는 관략근 긴장도가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변실금. 여기에 변비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근육이 긴장이 저하된다. 탄력이 저하된다. 자, 그러면 변실금. 그래서 노인에게 또 변실금이라는 불편한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로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 기능 저하는 간이 하는 일, 해독작용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간 기능이 저하되므로 약물을 몸속에 흡수시키는 그런 일들, 그걸 대사라고 하죠. 약물 대사, 아까 말했던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능력, 다 이런 것들이 저하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신체 기능은 필요한 것들은 점점 더 저하된다, 저하된다, 저하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쓴맛, 신맛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당내성 저하로 당뇨병 발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화에 따른 특성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문제 푸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기계 128쪽 소화기계 노인에게 흔한 질병 위염입니다. 그 다음 위궤양. 자, 위염과 위궤양을 구분해서 알고 있나 하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위염은 염증, 위궤양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자, 위궤양은 위점막의 염증, 위궤양은 위점막 근육의 손상. 자,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위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 위 안쪽에는 점막층, 점막 하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위염, 또 이렇게 위염이 된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받아서 위벽이 점점
자극받고 깎이면서 궤양이 생기면서 근육까지 침범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위염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이 있습니다. 급성위염은 갑자기 위점막염증, 만성위염은 급성을 방치했다, 그리고 재발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을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자, 위염은 왜 생기나? 자, 살펴보면 씹지 못한 음식물 섭취, 자극적인 약물 화학성분 섭취, 과식 등 무절제한 음식 식습관, 즉 이것도 섭취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무절제한 많은 양의 음식 섭취,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 노인은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을 시력 저하라든가 아깝다든가 해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 요인을 보면 섭취, 또 무절제한 식습관 섭취, 이런 끝에 섭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은 섭취해서 생기는 거구나. 적절하지 못한 것을 섭취해서 생기는 것이 위험이구나. 자,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것을 섭취했을 때 오는 증상. 자, 증상을 살펴보면 어디가 아프냐? 명치입니다. 명치. 언제? 식사 3-4시간 후. 어디에? 명치에 심한 통증. 급성기에는 식후 위가 무겁다, 부푼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급성위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염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하루 정도 금식을 취해 보기도 합니다. 금식을 취할 때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수분 섭취입니다. 음식은 섭취하지 않지만 수분은 꼭 섭취합니다. 이유는 탈수 예방입니다. 자, 음식은 먹지 않더라도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전해질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탈수 오면 의식소실도 올 수 있죠. 꼭 물은 섭취합니다. 휴식도 해야 하고요. 제산제, 진정제 약물도 투여합니다. 자, 음식을 섭취해서 생긴 병이니까 과음, 과식, 뜨거운 거, 찬 거, 자극적인 거는 치료 과정 중에 섭취하지 않습니다. 자, 위염 섭취해서 생기는 병, 위의 점막의 염증. 자, 이번에는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은 위, 벽, 점막,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를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위궤양은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이 많이 나오겠죠.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위자극, 담배, 술, 커피로 인한 위자극,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소화효소 위산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위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네. 자, 이 요인을 보니까 여기는 자극, 손상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행히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위험은 섭취 때문에 위궤양은 자극과 손상으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궤양의 증상은 새벽 1-2시,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 1-2시에 속이 쓰리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되겠죠. 이럴 때는 119를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으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19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물 섭취, 식이요법, 수면, 심신안정, 절대금연, 진통제는
보호, 점막 보호제와 함께 복용. 자, 진통제를 먹을 때는 노인들은 만성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매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막 보호제와 함께 복용하도록 합니다. 자, 위암입니다. 위암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조기 위암은 점막, 점막하층, 진행성 위암은 근육층. 자, 그림을 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악성 종양 덩어리가 점막, 점막하층까지 있으면 우리가 조기 위암, 이럴 때는 이렇게 암덩어리를 살짝 제거하는 시술을 통해서 완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견을 못하고 진행이 됐을 때, 근육까지 진행을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성 위암이 되면 위절제술을 한다던가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위암이 생기냐? 첫 번째 원인이 짠 음식, 염장 음식 섭취입니다. 위암의 가족력, 음주흡연도 해당이 되고 관련된 질병도 있습니다. 과거에 위 수술을 했다던가 위축성 위염이라던가 악성 빈혈이라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또는 용종성 폴립이 있었던 질환에서 위암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무증상이며 서서히 진행됩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80%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치료는 치료 후 5년간은 꼭 정기검진 받아야 합니다. 재발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겠기 때문에 5년 동안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위를 괴롭히면 안 되겠죠? 짠 거, 탄 거, 매운 거, 훈제, 방부제 이런 것들이 위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대장암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식 음식을 먹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관련 요인 보겠습니다. 대장의 용종과 거력. 보통 용종은 대장암으로 가게 하는 첫 단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한다면 대장암이 걸릴 일이 없다고도 의사들은 말합니다. 자, 대장 내시경 하는 그림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서 관을 뚫고 대장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장 또 염증이 있는 대장을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 매일 알코올 섭취,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가공, 정제된 저자녀 시기의 섭취. 자, 저자녀의 시기의 섭취 꼭 알아두세요. 저자녀 시기의 섭취란 음식물이 장에 남지 않는 음식을 말합니다. 가공, 정제된 것들은 소화가 빨리 돼서 장에 남지 않고 빨리 배설이 되기 때문에 대장이 하는 일, 대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죠. 대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먹는 그런 사람보다 저자녀 시기를 섭취한 사람에게서 대장암 발생이 높습니다. 증상은 장습관 변화, 장이 폐색되거나 설사한다거나 변비가 있습니다. 혈변이 있거나 직장출혈, 점액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점액은 변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대장에서 대변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것이 딸려 나온다. 그러면 좀 이상 증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허약감, 체중 감소, 양성종양 치질 변비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치료 예방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먹는다. 자, 두 번째는 동물성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한다. 가공, 인스턴트, 훈연식품은 피합니다. 네 번째,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마시기. 6잔에서 8잔 마시기. 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동물성 섭취를 하지 않고 이건 틀리는 것이고 줄이고 동물성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늘리고 그 다음 가공 인스턴트 훈연식품은 피하고 가공 인스턴트 훈연식품은 저자녀식이니까 피해야 되겠죠. 하루 6잔에서 8잔 생수 마시기. 설사와 변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33쪽부터 설사. 자, 노인에게서 설사는 의식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가볍지만 소홀히 했을 때 위험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 설사에 관련 요인은 감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스트레스,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의 저하, 하재 등 약물의 남용. 여기서 많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재 등 약물의 남용입니다. 하재 등 약물의 남용이 많이 답이 나오는데요. 요 하재는 무엇일까요? 네, 변비가 걸린 분들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재를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재를 많이 먹다가 보면 과용하게 돼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재의 남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증상 1회에서 수십 회 수분 많은 변을 배출하거나 물설사, 혈성설사를 보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처방약 복용, 심신안정, 몸 따뜻, 음식량 섭취 줄이되 물 충분히 왜? 탈수를 예방해야 하니까. 장운동 증가시키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섭취 금지. 그 다음 5번째 지사제 남용 주의. 네, 원인의 하재 남용이 있었다면 치료에서 지사제, 설사를 멈추는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죠. 의사의 처방에 일시 먹고 자, 설사 시에 왜 지사제를 처방 없이 먹으면 안 되냐? 설사는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설사는 자기 방어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1회에서 수십 회 또는 물설사, 혈성설사를 보인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비. 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자,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작을 못해서 또 식욕이 없어서 또 운동량이 부족해서 복부의 힘이 약해서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변비가 오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자, 이런 시험에는 마약성 진통제가 좀 많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입니다. 자, 설사가 하재 약물의 남용이었다면 이것은 그 남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몸에 변을 언제 넣지 하는 배변 반사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재 남용으로 인해서 배변을 언제 해야 될지 배변 반사 능력이 떨어져서 변비가 오게 됩니다. 또 가장 큰 원인은 수분, 고섬유질 섭취의 감소겠죠. 저작 능력 치아가 약한 관계로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변이 저자녀 식이를 섭취하므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약성 진통제. 자, 변비는 증상이 횟수가 감소합니다. 1주 2에서 3회 이하로 무게 감소합니다. 하루에 35g 미만. 배변이 어렵습니다. 배변이 어렵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변이 힘들다, 단단하다, 잔변감, 변이 남아있는 듯하다, 또는 통증, 배변 시 통증, 복부 통증과 팽만감, 경련, 식욕,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치료 및 예방, 처방된 하재. 자, 처방된 하재를 먹지만 빈번한 사용은 변비를 약화합니다. 역시 의사 처방 있는 약만 먹습니다. 충분한 물, 우유는 장운동을 높이죠. 체조, 걷기, 운동, 복부 마사지, 일정한 식사, 배변 습관, 즉시 화장실 가자, 식이, 섬유, 유산균 포함된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은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 풀이 함께 하겠습니다. 1번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로 옳은 것은 약물 중독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것 무엇? 신장. 그러므로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소화된 음식물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는 수분 흡수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답은 대장. 3번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뭐라 그랬을까요? 1번 소화능력, 2번 대사장애, 3번 당내성. 답은 당내성이죠. 제가 쉽게 이해하라고 당을 내 걸로 만드는 성질. 네,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 포도당을 내 걸로 만드는 성질이 능력이 저하되지요. 그래서 당뇨병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위험이 발생하는 요인. 위험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죠? 위험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섭취. 스트레스로 자극받죠. 위소화 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으로 자극받죠. 위궤양. 무절제한 식습관 먹었네요. 네, 무절제한 식습관 섭취해서 생기는 병 위염. 답은 3번이고요. 위내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그러면 이것은 위궤양. 나머지는 위궤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위험하면 뭘 기억하라? 먹어서 생기는 병, 섭취. 끝에 섭취자가 들어가거나 무절제한 식습관도 역시 섭취입니다. 위궤양과의 차별점은 자극 손상 되었다는 것이죠. 5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의 특성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또 특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모든 힘 하면 감소, 미래가 감소. 네, 요거는 맞는데요. 쓴시는 쓴맛 신맛은 둔하다.
아니죠? 잘 느낀다. 3번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하나요? 모든 능력은 다 무엇? 감소입니다. 증가는 다 틀린 거예요. 4번 당 내성이 감소. 포도당의 세포로 흡수하는 능력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감소 맞고요. 그러니까 뭐에 걸린다? 당뇨에 걸린다. 4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6번 위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 아닌 것은 자 위험인자 한번 골라볼까요? 아닌 것은 그러면 괜찮은 거 1번 저염식이 이거는 좋은 거네요. 위암 저단백질 안 좋죠. 만성 위축성 위염 안 좋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된 거 안 좋죠. 2, 3, 4번 때문에 위암이 생기죠.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아닌 것은 저염식이입니다. 7번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남지 않았다. 우리 이것을 뭐라 그랬죠? 저자녀식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저자녀식이 남아있지 않았다. 적게 자녀, 남아있지 않는 식사를 저자녀식이라고 했습니다. 8번 배변 후에도 대장에 변이 남아있다. 변이 남아있다. 뭐죠? 잔변감. 변이 남아있다. 잔변감. 변비 예방법은 변비를 예방하려면 적게 먹는다. 적게 먹으면 더 변비 걸리죠. 저자녀 식이를 제공한다.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변비 걸리죠. 고섬유질 음식을 제공한다. 네, 섬유질 음식이 많은 것은 장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이 됩니다. 10번 위염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 위염은 먹어서 생긴 건데 갑자기 위통, 명치에 통증이 오죠? 그러면 약물을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따뜻한 녹차를 준다. 녹차는 카페인이죠? 안 돼요. 금식하면 물도 먹으면 안 된다. 탈수되죠. 차가운 음식을 섭취해 속을 가라앉힌다. 자극되죠. 4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고 구토를 조절한다. 4번 정답입니다. 11번 주요 증상으로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이 세 가지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소화기계 질병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4번 위궤양입니다. 4번 위궤양. 지금까지 노인성 질환과 소화기계에 대해서 이론과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숑숑.